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된 증식회 여보세요.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이 오늘도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이죠. 바로 8시 조금 넘어서 출연하는 바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오늘은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와 맞물려서 그런지 1985선 그러니까 지금 약 한 15포인트가 올라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 좀 또 정재현 멘토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재현 멘토님, 오늘 또 급등세가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뭐 미국 장의 영향도 좀 있을 테고요. 유럽의 영향도 좀 보입니다.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 시장 0.8% 상승하고 있죠. 1986.3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미국 시장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악재거리보다는 이제는 뭐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내수 섹터 종목군들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1위죠. 삼성전자도 1%대의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갤럭시 시리즈죠. 뭐 갤럭시 S5보다 일단은 뭐 선주문 금액이 4배 이상 많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유틸리티 섹터들도 나름대로 좀 강한 모습들입니다. 시가총액 4위죠. 한국전력이 3%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 시가총액 8위죠. 5%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뭐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은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익에 대한 증가치가 더 커질 것이다,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그러면서 제약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외국인 쪽도 뭐 600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일단 이제 3월달 옵션 만기일이죠.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난 첫 거래일인데,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금리 인하까지 보게 된다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좋은 주식을 좀 담아가야 될 그런 구간이다.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아니라 좀 시야를 이제 좀 넓게 봐야 될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금일 같은 경우에도요,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오늘도 또 사물 인터넷주들이 좀 들썩였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제약 바이오 쪽 관련주들이, 또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원래 주도 섹터를 이루던 쪽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 장세의 흐름은 당분간은 더욱더 지속되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현대페인트가 오늘도 급등세를 이루면서 지금 약 6% 정도 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한때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또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좀 참고를 해보세요. 결국은 확신입니다. 종목적 확신에서 큰 수익이 나오는 거고, 종목적 확신이 있어야만 집중하는 전략을 또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보면 시장에 지금 악재가 나올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강연에서도 늘 얘기를 드렸죠. 결과적으로 대형 종목군들은 선물이나 옵션이나 파생 상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이 회사가 실적이나 그다음 밸류에이션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위쪽에서 누르는 힘이 더 강하면, 즉 아래로 배팅하는 세력들의 모습들이 더 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것이 대형주의 흐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형주는 그래서 계속 단기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고, 중소형주의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중장기 매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상승세를 이루어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일도 코스닥이요, 634포인트까지 지금 또 올라 있어요. 6.30포인트가 오른 634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추세가 꺾인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급격한 가격 조정은 나오기가 힘든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실적이라든가 모멘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뛰어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시장은 좋은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소외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종목이 소외받고 있다고 해서 버려야 될 종목은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올라올지는 저희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이 뛰어난 회사라면 그것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윳돈 내에서의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급격한 상승세는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시간의 개념까지 입히지 못하는 것이 다만 안타까울 뿐인데, 그 시간적 개념을 너무 잡아가지 마시고요. 언젠간 이 종목이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아니다는 저희가 판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상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DTNT를 매수를 하셨네요. 28,9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DTNC네요. 1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 목표가 그리고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DTNC 같은 경우는 신규로 좀 상장한 그런 기업이죠. 작년 12월 달에 상장을 했었죠. 12월 17일경에 상장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여전히 뭐 주가가 2만원권역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사물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와이파이 쪽에 이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엔지니어링 업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전자파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전자파를 차단하는 그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물인터넷 시장이 점차적으로 좀 커지게 된다라면 와이파이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가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올해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실적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상장을 작년 12월경에 했단 말이에요. 일단 14년도에 93억 원의 영업이익에 당기순이익 73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상장하고 난 이후에 첫 해는 실적을 좀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도 뭐 딱히 흠잡을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고가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약 한 3만원권역 정도, 29,000원에서 3만원 정도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단 자리 때는 지금 뭐 24,000원 정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단기적인 일단 고점은 한 번쯤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2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눌러줬다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겠다라면 26,500원에서 한 26,000원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한 번쯤은 뭐 추가 매수로 좀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29,000원에서 3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현대페인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5310님, 현대페인트 목표가, 그리고 매수가를 좀 단기 목표가 매수가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저점대에서 지금 어떤 모멘텀이 부과가 되면서 분명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부채 탕감적인 부분에서의 실적 부분도 개선이 돼서 요번에 단기 순이익이 한 180억 이상을 기록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호재가 될 것이라고 누누이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급격하게 지금 인정을 받으면서 좀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 금일 이제 한 14% 가까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5%대까지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약간 조정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5%까지 떨어졌으니까 모멘텀이 죽었느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모멘텀적인 부분이나 실적적인 측면 아직 살아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걱정 안 하시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셔도 좋을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목표가를 지금 찾기보다는요. 이 회사가 앞으로 펼쳐질 신성장 동력 산업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경영권이 어떻게 보면 좀 양도 양수가 좀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데서 뭔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다시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샀다 팔았다의 단기성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으로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멘텀 그리고 또 바닥권역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동사의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볼게요. 현대위아를 매수하셨어요. 18만 6천 원의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현대위아를 한번 보죠. 자동차 부품 섹터예요. 그죠? 완성차 쪽 같은 경우는 이 북미 쪽의 자동차 판매가 조금 증가가 됐다라는 거, 시장 점유율이 좀 늘어났다라는 분들은 일단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경기가 회복이 되면 소득 수준이 좀 높아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단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소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동차 쪽 섹터도 일단 성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는 그게 큰 폭의 성장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쪽, 이 다른 완성차 업체 쪽에서도 일단 부품을 좀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18만 6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18만 6천 원짜리 때면은 작년 정도 한 올해 초나 작년 한 11월경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상당히 좀 지루하실 거예요. 지루하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의 뭐 바닥권역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지만 인내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 잠깐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이제 서서히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은 얼추 기술적인 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바닥권역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 실적이 썩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만약에 종목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거나 하신다라면 좀 중기적인 얘기겠지만 16만 원대에 올라갔을 때 그때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16만 원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인데요. 15만 6천 원에 20%라고 좀 남겨주셨네요. CJ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이제슬 회복세에 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 박스권 내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는 자리대가 15만 5천 원짜리대입니다. 자, 이 15만 5천 원짜리대와 자, 여기서 찝어볼게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죠. 15만 5천 원하고 18만 3천 원 사이에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15만 5천 원대 부근에서는 분명한 매수 자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8만 원 부근까지는 한번 노려보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고요. 시장은 굉장히 좋은 어떤 상황적인 측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을 매수하셨어요. 14,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오늘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0.93%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1,700원짜리대 거래를 하고 계시는데 매수하신 지 좀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14,000원짜리대라면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좀 되지 않았을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좀 버티셨어요. 근데 요번에는 좀 더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죠. 최근 들어서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증권주에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증권 거래 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정부 쪽에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첫 번째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증권 섹터들이 일단 구조조정을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본 확충됐죠. 유상증자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좀 마무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KRX가 이제 시장에 공개가 되고 상장 계획을 좀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KRX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은 나름대로 이 차익,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증권 섹터에는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도 단행을 했죠. 증권주에는 여러 가지 좀 괜찮을 그런 호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버텨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만원 부근대 초반까지 한 1,300원, 200원 이자짜리까지 밀려 내리게 된다라면 조금 더 매수를 하셔갖고 좀 단가를 낮추세요. 단가를 낮추시고 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13,000원 정도 때 그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AD 테크놀로지를 좀 물어보셨어요. 자, 이 AD 테크놀로지 24,380원에 20%다. 5401님 매도해야 할까요?를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 AD 테크놀로지가 괜찮은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이게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어떤 박스권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를 좀 가만히 좀 살펴보자면요. 자본금이 23억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거의 1,000억 가까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올라온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의 어떤 제한적 요소를 자꾸 띄고 있고 저번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드렸는데요. 올라오면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지켜주지 못하면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22,700원이에요. 여기가 종가상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장중 터치한다고 그게 아니고요. 종가상 22,700원을 무너뜨리게 되면 손절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더 많이 올라와 있다. 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기아차를 매수를 하셨어요. 22,5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22,500원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단은 2010년도 때 그 이전 거의 뭐 횟수로 5년 이상 좀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뭐 거의 8만원대 중반권역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좀 반등을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아차가 많이 올해는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가치 대비해서 여전히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한 5만원권역까지 좀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매도를 할 것인가, 종목을 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가져갈 볼 건가, 그걸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거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 늘 찾아오시는 분이죠. 미녀 앵커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람 앵커님께 마이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동시만길이었던 어제 막판 프로그램 매물로 코스피는 1970선까지 밀렸었는데요. 하지만 일단 오늘장에서는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벤트 데이를 마무리했다는 안도감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를 어제 했던 동시에 간밤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은 반갑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98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0.6% 정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87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현재 1991포인트까지 회복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199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0선 안착에 대한 회복에 대한 힘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수급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관은 여전히 1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523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도 3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700억 원 정도밖에 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 흐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매수했었던 기관 쪽에서 장 막판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지수에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개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도합니다.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힘을 조금 내주고 있지만 상승세를 이끌어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 반등했습니다. 0.5% 정도 오르면서 145만 원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중에는 2% 이상 오르면서 147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현대차도 반등합니다. 0.6% 정도, SK하이닉스도 0.8%, 한국전력이 3% 가까이 반등 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2% 상승이고요. 포스코가 1.7% 오릅니다. SK텔레콤이 4%로 오늘장 강하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배구조 개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K와 SKCNC 합병설이 제기되면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됐는데요. 통신 부분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제안해 본다면 SK텔레콤 쪽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KT도 잠깐 언급해드리면 오늘 통신주가 강했는데요. KT렌탈을 매각하면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부각되자 지수는 2% 이상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SDS와 제일모직이 코스피 200 편입된 날인데요. 그동안 이로 인해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에 상속세 이슈로 조금 내렸었죠. 하지만 삼성 SDS는 1% 하락, 제일모직은 반등합니다. 1.2% 정도 상승 마감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장 1% 이상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오늘장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옵니다. 630선을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631포인트의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단번에 630선을 회복하며 출발했는데요. 장중 고점이 634포인트였습니다.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채 마무리가 예상되는데요. 수급으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매물이 매수 물량이 눈에 띕니다. 547억 원 정도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557억 원 정도 비슷한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장 내내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5억 원 정도 매도입니다.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초록색 선이 기관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늘려가는 모습, 외국인 쪽에서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2.5% 하락이고요. 셀테리온은 0.3% 오릅니다. 파라다이스가 2.5% 오르면서 22,400원의 마감이 예상되고요. 컴투스도 1% 오르면서 2,200원씩 주당 오르면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톡스는 0.5% 하락, CJ E&M이 강력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이오테크닉스가 2.8%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GS 홈쇼핑, CJ 오쇼핑 오늘은 동반해서 상승하는데요. GS 홈쇼핑 7% 이상 강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주의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동반 신고가를 오른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상승폭은 장중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신고가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약품부터 현재 종근당을 제외하고 4종목이 모두 다 신고가를 올린 종목인데요. 한미약품이 3% 상승, LG생명과학도 4.9%, 부광약품이 9%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유나이티드 제약도 5%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데요. 자세한 종목들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한미약품은 어제 폐암 신약을 임상 소식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올랐었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옵니다. CJ E&M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CJ E&M은 미생에 이어서 삼시세끼까지 흥행몰이가 이어지자 이 부가 판권에 대한 호조가 이어질 것이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외국계 매수가 진행됐습니다. CJ E&M이 49,200원까지 오르면서 11% 상승이고요.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홈, 스마트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사물 인터넷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콤이 3% 상승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에서 4%의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유비커스가 3.3%, 와이솔이 4.6%의 상승이고요. 코맥스도 3.5% 오릅니다. 이어서 헬스케어 관련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센스가 2.8% 상승, 인바디가 3.6% 상승이고요. 엑세스바이오가 상한가 가까이 급등입니다. 하이로닉도 1.5% 오르면서 12만 5,500원의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에서 풍력 발전에 대규모로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CS윈드가 7% 급등이었고요. 태용이 3%, 그리고 동국 SNC가 5.7%, 현진소재와 용현BM이 3%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 마감 예상 지수 짚어드리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반등으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1985포인트로 0.78% 상승이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짚어보죠. 네, 코스닥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1% 가깝게 오르면서 630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 예상됩니다. 633포인트로 0.8%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잠깐 짚어드리면요.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했는데요. 삼성전자가 0.6% 상승, 현대차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모두 강보합권에서 크게는 4%까지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삼성 SDS만 하락이고요. 제일모직, SK텔레콤, 포스코 강하게 오르면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코스닥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다음 카카오가 어제 6거래일 만에 반등했었는데요. 다음 카카오 오늘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다음 카카오는 2.5% 하락이고요. 셀트리온이 1% 상승, 파라다이스가 2.5% 오르고요. 컴투스도 1.2% 상승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금일에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금주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간 내내 왔다 갔다 흔들림은 좀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나왔다. 이번 주 한 주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왔다 갔다만 했지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주도주군이 아마 너무나도 뚜렷해서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네, 동시만기일이 좀 끝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0.7%대의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부분들, 냉정하게 따져보게 된다라면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시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들보단 좋은 얘기들이 좀 더 많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개가 거친 장이다, 이렇게 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악재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너무나도 뚜렷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종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가지고 한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큰 수익을 주는 그런 구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받는 것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게임주인데 액터즈 소프트에. 액터즈 소프트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35,800원이고, 예. 네. 비중이 30%. 3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12월에서 1월 그 사이에. 네. 이 게임주가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 중국하고도 수출도 한다고 하고 이래서. 네.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좀 한 10% 정도 났었는데. 네. 제가 아파가지고 타이밍을 놓쳤어요. 어머님 게임 좋아하세요? 예, 좀 좋아합니다. 맞고 하세요? 맞고? 어떤 게임 하세요? 아니고, 예. 어떤 게임 하세요? 포코팡도 하고 뭐 애니팡도 하고 예. 그리고 게임에 대해 좀 잘 아시는데 예, 혹시 예. 액토즈 소프트에서 어떤 게임이 나오고 있는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사실 이 게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죠? 예. 결국 이게 그 연령대마다 그 게임을 하는 게 좀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도에 실제로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예, 예.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거든요. 한 700억 가까이. 그 부분들을 알고 계셨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중국계 기업이 지분을 좀 인수를 했어요. 기업을. 그죠? 예, 예.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중국 쪽하고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예.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투자 주체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지금 거의 뭐 박스권역이에요. 지금 박스권역으로 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0% 이상 수익이 나셨다가 매도를 못 하셨단 말이에요. 예. 다시 한 4만원 저리 때까지는 한번 시도가 좀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때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손절하고 나올까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게임주들 중에서도 아마 차별화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컴투스나 게임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죠. 여전히 실적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바닥권역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걸 보면 액토즈 소프트는 아직까지 실적은 확인이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조이시티라는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액토즈 소프트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게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요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 일단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실적이 좀 나와주는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 머티리얼저요.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3,450원요. 13,400원. 어머나. 근데 이거 비중을 몇 프로나 되세요? 비중 30% 정도요. 시장이 이렇게 좋았는데 어머니 혼자 소외받고 계셨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 단가도 많이 낮춰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단가를 낮추는 게 뭔 의미가 없잖아요, 어머니. 예, 조금 그렇긴 하네요. 이제 그러니까 단가를 저희가 자꾸 물을 타면 네. 물에 물 타면 물밖에 더 돼요. 그죠, 어머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물 타는 건 결코 좋은 매매 습관은 아니에요, 어머니. 예. 근데 자, 일진 머티리얼즈
이게 지금, 앞으로도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논하자면요. 네. 좀 불투명해요, 어머니. 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자꾸 빠지는 건데, 네네. 글쎄요, 어머니, 이게, 저는 한 1,200원. 11,200원요. 예, 11,200원. 그러니까 1,100원, 1200원. 예. 이 사이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예. 아싸리 다 전량 매도를 하시고,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사실은 저도 10,000원대 정도 되면은 조금 매도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메모를 그렇게 해뒀고요. 예. 그래서, 그게 뭐 생각이 비슷하시면, 네. 10,000원대 부근에서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장기 성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결코 좋은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10,000원대 정도 오면은 뭐 3분의 1이라도 3분의 2 정도 할까요? 예, 저라면 한 3분의 2 이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팔고 얼마든지 좋은 종목군들 많이 있으니까요. 교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1,200원 그 분근까지 올라오는데요. 네. 한 3개월죠? 예, 한 3개월은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웅진 싱크빅이요. 웅진 싱크빅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8,200원이고요. 네, 20%. 20%요. 예.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시고요. 그게 좋다고 해서, 네, 9,200원에 100주 매수하고, 또 이렇게, 7천 몇백 원에 하고, 계속 네. 내려가서, 또 나중에 유상증자 받고 해가지고 하여튼 8,200원이 됐어요. 유상증자를 받고 해서 이제 8,200원 정도 되셨어요. 네. 일단 웅진시크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교육주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사교육에 대한 얘기들, 뭐 제한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좀 있었어요, 그죠?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날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 지금 네. 웅진시크빅 같은 경우는 학습지를 하고 있거든요. 학습지 사업도. 예. 근데 그게 조금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올해 전망치도 조금 좋게 전망들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내수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교육주들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어요. 예. 그럼 교육주들도 한 번쯤에 한 차례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정고점은 좀 넘어간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 약간의 좀 수익권 여기서 한 6% 가까이 좀 수익 중이신데 네. 조금만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쯤 가서 매도할까요? 지금 일단 저항자리대로 볼 수가 있는 거는 한 9,000원대 초반권형이거든요. 네. 지금 9,200원, 300원 그 자리대가 1차 저항자리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그 부분들이 뭐 전고점권역까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좀 덜어 주시고요. 네. 나머지 물량만 한 10,000원 정도? 예. 그 정도까지 한번 보세요.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전자요. LG전자. 네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6만 2,300원인가? 네. 그래요. 비중은 얼마나 되신데요? 20-30% 됩니다. 20-30%? 예.
근데 왜 자꾸 저리 빠지는가? 좋다 해가. 누가 좋다 그러던데. 이정수 멘토님이 사고 6만 천 원에 사라 그러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사길래 저도 막 그거 따라 샀더니. 네. 그럼 거질로부터 내리네요. 예. 저희들은 저는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애사치를 보고 있는데. 네. 좋다고 안 샀으면은 저희가 안 샀을 건데. 자기도 사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예. 손님 프로그램 팔아가지고 이거 들어갔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저는 그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왜 LG전자가 아직은 올라올 시기가 아니다.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냐면 LG전자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를 변화를 주질 않습니다. LG전자가 왜 이만큼 빠졌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스마트폰에 늑장 대응했죠. 그죠?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굉장히 스마트폰 쪽으로 매출 비중을 치우칠 때 LG전자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뺏겼고 지금은 중국 업체까지 이 시장 점유율을 뺏겼습니다. 그죠? 어머니 듣고 계세요? 예. 그러면은 힘들겠다 올라가기가. 저는 이거 스스로만 나오면 나 올라가는데. 예. 단기 들어가신 거예요? 단기는 아니라도 이게 자꾸 내려오니까 그만 사돈질로 내려오니까 좀 마음이. 저점은 맞아요, 어머니. 저점은 맞아요. 그 시간적 부분의 문제인데 저점은 맞아요. 여기가 지금 지지를 받아내는 구간이 여기에요. 58,700원. 이 부근이 저점 부근이에요. 여기를 터치하면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근이 저점은 맞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는 이쪽에 유입될 수는 있는데 강한 상승을 못 기록할 뿐이에요. 올라오면 늘 좀 계단식으로 올라오다가 주저앉을 때는 폭포식으로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 더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손실을 보고 빠져나올 필요는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예, 아예 안 들어갔으면 모를까. 들어간 이상은. 그러면 안 되겠네. 예? 다음 주도 본전 안 올라오겠다, 그지? 다음 주도 본전 올라오기가 조금은 힘들죠.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이것만 안 올라와서 그래요. 소외돼서 그래요.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이거 또 사돈질로 빠지니까. 그래요. 근데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저점은 맞아요. 예. 멘트 안 샀으면은 분명히 좋다 해도 안 샀을 거라. 자기도 사길래. 예, 그거는 뭐. 샀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뭐.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이버요. 네이버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7만 원에 한 20% 되거든요. 67만 원에 20%요. 예. 3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이거 매수한 지는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뭐 73만 원 정도 사가지고, 네. 또 63만 원에서 또 물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67만 원 반대를 놨는데. 네네. 근데 이거 참, 지금이라도 좀 추가해서 하면 어떤지 싶어서 좀 궁금하네요. 네이버를 상당히 좀 좋게 보시나 봐요? 예, 좋게 봤습니다. 옛날부터 뭐 7, 80만 원 할 때도 많이 거래를 했는데. 네. 지금 상당히 낮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네. 그러네요. 어떤 전망이 어떻겠습니까? 자, 일단은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다고, 예. 많이 올랐죠. 예. 88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부분들인데, 네이버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라인이라는 채팅을 할 수 있고,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채팅이 된다. 예. 그죠? 예. 이게 근데 상당히 좀 메리트가 좀 있다고 보는 게, 아버님 라인 사용하세요? 혹은 카카오톡을 활용하세요? 라인도 하고, 뭐, 카카오톡도 하고, 해야지. 다 하고 계세요? 예.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좀 많이 해요. 그죠? 예, 카카오톡 많이 하죠. 그래서 네이버도 많이 사용합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버님. 네, 그건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고, 여기서 더 좋게 보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지만 해외에서는 라인이에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다 라인을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가치가 상당히 좀 크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무슨 부분들인지 말씀은 이해가 되셨고요.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전자결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붙여버리게 된다라면 고객 수가 많은 그런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에 대한 가치는 일단은 뭐 좀 높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매물 수합 과정을 좀 거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은 게임주하고 바이오 이쪽이 좀 많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건 조금 이쪽 섹터는 조금 쉬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좀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는 거. 거의 지금은 뭐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70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저 전고점 돌파 시도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75만 원 정도까지만 일단 먼저 좀 정해놓고 그리고 차후에 더 가지고 갈 건가 아니면 조금 더 줄일 건가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생각에는 이거 아주 막 급락할 그런 가능성은 없지요. 글쎄요,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요. 네. 그런 게 겁나서 그렇지 뭐. 그렇죠. 오래 네. 기다릴 수 있는데. 근데 막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한번 지켜봐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내일 저희가 대구로 갑니다. 정예사단이요. 대구 바로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장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영남일보 대강당입니다. 참가비 무료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날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저 혼자 내려갈 거고요. 아마도 예병구 멘토님도 참석은 하실 겁니다. 제 강연회를 듣기 위해서.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NH투자증권 부산 서면지점입니다.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부산 지하철 1호선이죠. 서면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입니다. 예, 시장이요. 그래도 금요일 날 급등세를 좀 만들어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 다음 주도 조금 긍정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낙관적인 관점 유지하시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